오후 2시 번화가 한복판의 카페 테라스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그 앞에는 한 여성이 앉은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오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5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 7년 차, 남편과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연애 3년, 결혼 7년. 10년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은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가 오면 황급히 화면을 가렸습니다.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셔츠 깃에는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아, 이건 누구 거예요? 회식 때 실수로. 실수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좀 볼게요. 왜 갑자기? 보여주실 수 있죠? 남편은 휴대폰을 뒤로 감췄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야. 몇 달이나 됐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내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말없이 각자의 공간에서 잤습니다. 아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난 날, 첫 데이트, 프러포즈, 결혼식.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남편은 변한 걸까?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걸까? 다음 날부터 아내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모텔, 고급 레스토랑, 선물 구매 내역. 모두 아내가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여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2주일 후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유는 아시잖아요.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 증거 다 있어요. 변호사 통해서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합의할까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주일 안에 서류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순순히 응했습니다. 아내는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동의하는 걸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뿐이었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장을 찍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이거 알아? 친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뭔데? 그 사람. 벌써 새로 만난 사람이랑 산대. 아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 이혼하고 일주일 됐잖아. 바로 그 다음 날부터래. 일주일. 고작 일주일 만에 새 살림을 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정말. 친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진심으로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잘했다고. 이혼을 잘했다고. 일주일 만에 새 살림을 차릴 수 있다는 건 이혼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몇 달, 어쩌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는 착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아직 부부라고. 하지만 그 사람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던 거야. 아내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아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남편이 일주일 만에 새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모두가 아내를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내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본색을 드러내줘서,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서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그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몫이라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행복해지겠다고. 진짜로 행복해지겠다고. 그것이 가장 좋은 복수가 될 테니까요. 이혼 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분 맞춰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집에 가면 또 남편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밥은 했는지 청소는 했는지. 끊임없는 질문과 불평.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팀장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다음 주 신규 프로젝트 맡아볼래요?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겁니다. 집안일도 있고 남편도 신경 써야 하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팀장은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괜찮겠어요? 꽤 힘든 프로젝트인데. 괜찮습니다.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흥미로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잡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아내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동료들이 감탄했습니다. 대리님, 이거 정말 잘 만드셨네요.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좀 생겨서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생긴 겁니다. 남편을 위해 쓰던 시간, 쓸데없는 걱정에 쓰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이제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이 아내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을까 싶어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힘들지?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오히려 좋아. 친구들은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응. 진짜야. 아내의 표정을 보고 친구들도 안심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아 보였으니까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더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냥 자유로워서. 자유. 응.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잖아.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나저나 그 사람 들었어?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 그 사람 요즘 안 좋대. 아내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새로 사귄 사람이랑 맨날 싸운대. 돈 문제로. 그래? 응. 그 사람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나 봐. 그래서 둘이 맨날 티격태격한대.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일주일 만에 새 살림 차렸다는 게 말이 돼? 주변에서 다 욕하던데. 맞아. 우리 회사 사람들도 다 알아. 완전 비난 여론이야. 아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불행을 기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관심했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거잖아. 친구들은 아내의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 그랬을 거야. 하지만 아내는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받아들인 것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으니까요.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칭찬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안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당신이 리드해 주세요. 아내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성취감이었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아내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스스로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좋아하는 케이크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야, 너 요즘 잘 지낸다며? 응, 잘 지내. 그 사람한테 들었어. 아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누구한테? 그 사람. 너 전 남편. 아, 우연히 마주쳤는데 너 얘기하더라.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아내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뭐래? 내가 잘 지낸다고 했지. 승진도 앞두고 있고 완전 활기차게 산다고. 그랬구나. 그랬더니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 이상해? 응. 뭔가 씁쓸한 표정?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내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후회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 문제였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그래, 너는 내 길 가면 돼. 통화를 끊고 아내는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내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진짜로 행복하다고. 결혼 생활 7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인생.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아내가 모르는 곳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로 사귄 여자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자유로웠고 새로웠고 설렜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문제, 집안일 분담, 사소한 습관 차이. 모든 것이 부딪혔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요? 여자가 따졌습니다. 나도 살아야지.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전 아내는 이런 거 따지지 않았는데, 조용히 모든 걸 처리했는데, 그리고 우연히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 동기가 말했습니다. 야, 내 전 와이프 요즘 잘 나가던데? 뭐? 회사에서 완전 인정받고 있대. 큰 프로젝트 맡았다더라. 남편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질투였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허탈함이었을까요? 그래. 너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전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든든했던 사람. 불평 없이 곁을 지켜주던 사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남편은 원룸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한 걸까?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후회만 남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깊게. 이혼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더 많은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팀원들과의 회의, 임원진 보고 협력사와의 미팅. 일정이 빡빡했지만 아내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장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업계 컨퍼런스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회사 대표로 발표 좀 해줄래? 아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업계 컨퍼런스.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표한다는 건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제가요? 당신만큼 이 프로젝트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자신 있지? 아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내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이 분야를 깊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경력을 쌓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여자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남편은 말했습니다. 아내는 참았습니다. 꿈을 접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최신 논문을 읽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대리님, 이런 거 어떻게 다 아세요? 공부했어요. 언제요? 예전에.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의 새 동거인은 점점 더 자주 싸웠습니다. 돈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야? 남편이 명세서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필요한 거 샀어요. 필요한 게 이렇게 많아? 당신도 술값으로 많이 썼잖아요. 그건 회식이었어.
매일 회식이에요. 둘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사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은 건 불만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댔습니다. 요즘 바빠서. 다음에 보자.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피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남편의 친한 형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솔직하게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러니? 뭐가? 다들 너 욕해. 일주일 만에 새 여자랑 산다고. 그건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어도 한계가 있지. 10년 함께한 사람한테 그러는 게 맞냐?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나도 실망했어. 진짜. 주변에서 다 손절하고 있어. 너 둘이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전화를 끊은 후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간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점심 약속도 뜸해졌습니다. 회식 자리에도 슬그머니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이혼하자마자 바로 다른 여자랑 살더래. 진짜? 얼마나 빨리? 일주일. 미쳤네.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남편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에 다 들렸습니다. 그의 새 동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도 조용해졌습니다. 초대받던 모임에도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이 나한테 차갑게 대해.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가족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실망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좋은 아내였는데 왜 그랬니? 엄마는 몰라. 뭘 몰라? 내가 잘못한 거잖아. 부모님마저 아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이 모든 소식은 조금씩 아내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이 전해주었습니다. 너 전 남편 요즘 완전 왕따래. 그래? 응. 친구들도 다 끊고 회사에서도 안 좋대. 아내는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동정도 기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 자업자득이지. 친구들은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컨퍼런스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빈 회의실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부장이 리허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 기대 이상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대리님, 원래 이쪽 전공이었어요? 예, 대학원 때 공부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알았지? 그런 실력을 숨기고 있었네. 아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쓸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는 마음껏 써도 되겠네. 네. 그러려고요. 그날 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 꿈, 목표, 가능성. 이제 하나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더 이상 작아지지 않겠다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사회적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경제적 압박은 날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게가 두 사람의 관계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이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업계 전문가들, 기업 임원들, 언론사 기자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아내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김대리님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아내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내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0분은 프로젝트 소개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의상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단순한 사례 소개를 넘어섰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최신 이론과 실무를 연결했습니다. 데이터를 근거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아내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복잡한 개념을 쉽게 풀어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질문을 예측하고 미리 답했습니다. 30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더 크게. 마침내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여러 개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문보다 더 깊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대리님, 이 분야 전공이셨습니까? 네,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어느 학교죠? 아내가 학교 이름을 말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명문대 대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으셨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을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발표가 완전히 끝난 후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각 회사의 임원들, 다른 전문가들, 헤드헌터들 모두가 아내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회사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아내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 무더기의 명함, 한 무더기의 기회들. 회사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대박이에요. 임원님들이 완전 칭찬 일색이셨어요. 대리님, 진짜 대단하세요. 부장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사실 나도 놀랐어. 당신이 그 정도 실력자인 줄 몰랐거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 인사이동 때 승진 추천할게. 이 정도 실력이면 당연하지. 승진. 아내는 꿈에도 그리던 일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포기했던 것.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오늘 컨퍼런스 발표 성공했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리고 다음 달에 승진할 것 같아. 어머, 축하한다. 아빠한테도 말씀드려야지. 부모님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부모님을 많이 걱정시켰습니다. 이제 조금씩 안심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다른 곳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에 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에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통지서를 떼어내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친구에게 보증을 섰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남편에게 넘어왔습니다.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차가 압류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남편은 버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을 때 동거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는요? 압류됐어. 뭐라고요? 보증 선거 때문에.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중요한 거 왜 말 안 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면 다예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더 격렬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결국 여자가 짐을 쌌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요. 나 나갈래요. 지금 어디 가려고? 친구 집이라도 가야죠. 여기보단 낫겠어요. 여자가 나갔습니다. 남편은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원룸, 빚더미, 압류된 차, 그리고 완전한 고독. 그날 밤 남편은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편의점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취해야 했습니다. 현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취기가 올라오자 문득 전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검색했습니다. 전 아내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최근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사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전 아내. 자신감 넘치는 표정. 수백 명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 댓글에는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멋진 발표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음에도 꼭 듣고 싶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빛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한 사람은 무대 위에서 빛났고 다른 사람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아내는 정식으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새로운 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급여도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승진 축하 자리에서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더 바쁘시겠어요? 괜찮아요. 즐거우니까요. 정말 멋지세요. 이혼하고 이렇게 빨리 회복한 사람 처음 봐요. 회복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아내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새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원룸이 아닌 투룸이었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 자신만의 서재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사는 다음 주면 되겠네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하며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은 악몽 속에 있었습니다. 동거인이 떠난 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원룸 월세도 밀렸습니다. 신용카드도 정지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 부진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왔습니다. 언제 갚으실 겁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미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남편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불도 잘 켜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부모님은 실망하셨습니다. 남은 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전 아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얼굴로 만나겠습니까? 자신이 버린 사람에게 손을 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전 아내의 회사 주소를 찾았습니다. SNS를 통해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추운 날씨였지만 견뎠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이 다가갔습니다. 잠깐만. 아내가 멈춰 섰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제발 잠깐만.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말해요. 시간 없어요. 남편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사실은 돈 빌려달라고요? 아내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얼마요? 200만 원만. 안 돼요. 즉답이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발. 정말 급해서. 제 돈은 제가 쓸 거예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한테 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새로 만난 사람한테 가세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어.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는 냉정했습니다. 조금의 연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을 함께 했잖아. 그 10년을 먼저 저버린 건 당신이에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세요. 아내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내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에 혐오감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건 당신이 선택한 인생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뭘요? 우리. 다시. 아내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지금 재결합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10년을 함께 했잖아. 그 10년이 당신한테 뭔가요?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일주일. 고작 일주일 만에 새 살림 차렸죠? 그건 이혼하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몇 달이요? 아니면 몇 년이요? 대답해 보세요. 언제부터였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2년이요. 2년 동안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의 숨이 멎었습니다. 2년. 생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저는 뭐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속였어요. 2년 동안 다른 여자와 미래를 꿈꿨어요. 2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그러고도 돈을 빌려달라고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혐오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내가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년. 자신의 배신은 2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아내는 모든 걸 견뎠습니다. 혼자서. 남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은 원룸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자신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내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끝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을 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취향대로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 근처의 카페였습니다. 테라스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과장 승진 축하해. 친구가 선물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요즘 완전 빛나 보여. 진짜. 그래? 응.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 아내는 웃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유롭거든. 맞아. 자유가 최고지.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얘기, 미래 계획, 여행 이야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 않은 듯한 머리, 구겨진 옷, 핏기 없는 얼굴. 또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지난주에 끝났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민폐예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테라스 한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안 돼. 당신이 아니면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데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속이고 일주일 만에 새 살림 차리고 그러고도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상처받고 울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나도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게요.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네. 용서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요. 아내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한 거예요.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하려고 하면 제 마음만 괴로워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용서가 화해는 아니에요. 용서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 없는 인생을 살 거예요. 행복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사세요. 제발.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시 나타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아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자.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길을 걷는 아내의 어깨는 가벼웠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응. 진짜로. 아내는 진심이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용서한다고 했잖아. 그 말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지거든. 친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더 많은 책임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뭔가 환해 보여요. 아내는 웃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런가 봐. 부럽다.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 나를 위해 사는 건? 나를 위해? 응.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은데. 대단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 용기만 있으면. 그날 저녁 아내는 새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해먹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생활 7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혼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고마워. 아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자신에게? 아니면 모든 과거에게? 어쩌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에게 감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으니까요. 아내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결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혼은 실패라고,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이 여성은 증명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고. 배신당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버려진 사람이 더 빛날 수 있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라고. 그리고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관계에 갇혀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당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